안녕하세요. 두 번째 우리 토크쇼 진행 사회를 맡은 이경숙입니다. 오늘 주제는 직장인이면 누구나가 고민을 하고 있죠. 연봉 협상. 직장인은 많이 받고 싶고 회사에서는 많이 주고 싶지 않은 그런 속내가 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현장에서 정말 우리 센 언니들이 아주 솔직하고 그리고 누구나가 궁금해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꿀팁을 대량 방출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 꿀팁을 방출하실 두 분의 우리 패널분들 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 제약사에 근무하고 있는 박혜숙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글로벌 회사들 많이 다녔었고요. 그리고 또 서비스 회사에도 이제 지사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반도체, 금융, 소비재 산업의 글로벌, 그다음에 국내 회사들에서 약 15년간 인사 업무를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이은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두 분의 경험을 들으면 우리 경제 전반적인 업계 분위기를 다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일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각각 그 다양한 업종 혹은 다양한 직종에서 이제 근무 경력도 있으신데 지금 근무하고 계신 그 회사의 어떤 연봉 협상 절차 간략히 한번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다녔던 회사는 약 5개 정도인데요. 거의 다 비슷합니다. 뭐 어느 정도 인사 체계가 있는 회사들은 대동소이할 텐데 기준 인상률은 정기 인사 시즌에 맞춰서 하고 있고요. 기준 인상률은 전년도에 회사 전체의 사업 성과 플러스 GDP 플러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기본 인상률을 정하고 그 위에 이제 개인의 성과 평가 점수, 그다음에 각 직급 내에서의 급여 체계 내에서의 본인의 임금의 위치에 따라서 회사에서 조정할 수 있는 임금 인상 테이블에 따라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라면 조합과의 협상을 통해서 변동될 수도 있고요. 네. 네, 아마 대부분의 회사들이 좀 비슷한 기준들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공공기관에 있었는데 저희는 연봉 협상이라고 할 것도 없었던 그런 기관이에요. 딱 정해져 있는. 그리고 평가 어떤 그 레인지도 사실 크지 않고 뭐 그랬던 조직이었었는데 자, 그러면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 각각의 그 회사에서 우리가 협상에 임하기 전에 가장 먼저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관련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사마다 이제 또 산업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은 공통적으로는 이제 연초가 되면은 회사가 이제 목표를 설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성과를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대부분은 그 성과 기반에서 연봉 인상률이 결정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성과를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평소에 그 매니저에게 그것을 잘 어필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회사에 따라서는 월별 또 피드백을 주는 데도 있고 또는 반기에 평가를 하는 데도 있습니다만은 좀 자료를 작성을 하고 본인이 잘한 점들을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면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평가 외에도 예를 들면 기본적인 뭐 상들 같은 경우에도 좋은 그 임프레션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성과와 또 팀장과의 그 커뮤니케이션, 본인의 잘한 역량들을 어떻게 어필하느냐 하는 것들이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저도 센터장님의 그 말씀에 100% 동의를 하고요. 거기에 이제 플러스를 한다고 하면 어차피 회사가 프로세스를 이미 세팅해 놓은 정기 임금 협상은 다 프로세스대로 가는데 그 외에 추가적인 개별 협상을 한다고 하면 센터장님 말씀처럼 본인의 성과, 그다음에 조직 내에서의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관계 이런 것들을 다 사전에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 플러스 본인의 성과에 본인이 추가적인 성과를 냈다고 주장을 하실 때 이를 지지해 주실 동료분들을 확보하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본인의 상사, 동료 내지는 다른 부서 분들까지 저 사람은 정말 성과를 내는 사람이에요 하고 의견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을 평소에 많이 확보를 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 편 많이 만들고 적을 만들면 안 되겠네요. 네. 인생의 진리 적을 만들지 말고 내 편 많이 만들고 그리고 우리 박센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평가자 입장에서 어떤 논리를 혹은 어떤 자료들을 제공해 주느냐에 따라서 나를 평가하기 쉽게 그런 자료는 사실 평가자가 준비하는 게 맞을 것 같긴 하네요. 오늘의 꿀팁 하나 방출 나갔습니다. 우리 정 만들지 말고 내 편 만들기 가장 중요하더라. 라는 이야기 잠깐 했습니다. 자, 다음 질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누구나가 정말로 진짜 궁금해하고 관심 있어 할 내용일 것 같은데 어쨌거나 제가 원하는 조건으로 협상을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협상을 좀 이끌어낼 수 있을까? 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연봉 협상은 사실은 이제 나와 회사 간의 이제 협상력이 얼마나 누가 큰가 이런 것이 굉장히 사실은 지렛대가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를 결정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회사가 원하는 역량을 갖추고 실력을 갖춘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사가 만일에 이제 그 산업 자체가 굉장히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사실 열세인 입장에 서기 때문에 본인의 협상력은 더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인더스트리의 상황이라던가 그런 것들도 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얼마 정도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케이스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아는 지인 중에 한 몇 년 전에 이제 외국인 회사에 근무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글로벌리 본인이 실적이 1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직감하기에 나에게 지금이 굉장히 이제 전성기다. 이 시기를 잘 이용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본인의 남편도 비슷한 업종에 있었기 때문에 대략적인 임금의 수준을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네. 회사가 제시한 것은 20%를 제시를 했는데 본인이 이제 나는 100% 인상을 원한다라고 회사에다가 가능한 일인가요? 던진 거죠. 가능한가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굉장히 우리 회사가 200년이 된 회사지만 200년. 이렇게 많은 인상을 해준 적은 없다. 200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일이다. 네가 이런 욕구를 하니 너무 놀랍다라고 하지만 그 친구가 이제 출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놓치기 싫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협상을 하다가 결국 80% 정도에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80%도 있을 수 없는 일아니까요. 그렇죠. 네.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는 200년 동안 그런 없었던. 그런 것을 이제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또 재밌는 얘기는 그러면 그 80%를 올렸던 것이 좋았나요? 제가 이제 여쭤봤더니 궁금하네요. 네. 꼭 그렇지는 않았다. 2년 정도 그렇게 올린 이제 임금으로 다니다가 이제 회사를 그만두게 되고 다른 데 이직하려고 했었는데 본인이 다른 이제 비슷한 경력의 사람 대비해서 너무 연봉이 높았기 때문에 그 다음 직장을 구하는데 굉장히 힘이 들었다. 그래서 공백 기간을 좀 가질 수밖에 없었고 본인은 자발적으로 내가 임금을 깎아서 가겠다고 하더라도 고용하는 사람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면서 이렇게 작은 임금을 받고 들어오셔가지고 동기부여가 되시겠냐 하면서 네. 굉장히 채용을 꺼려했다는 그래서 좀 고생을 하셨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기적으로는 사실 자기가 원하는 금액만큼 도달하는 데는 성공은 했지만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굳이 혹은 뭐 그렇게까지 안 했어도 혹은 더 좋은 그 결과를 더 가지고 올 수도 있었겠네요. 네네. 어쨌거나 200년 동안 있지 않은 80% 이상 그 포인트는 굉장히 대단하긴 합니다.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본인이 원하는 것이 커리어를 디벨롭하는 것인지 정말로 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내가 단기간에 또 부를 축적하고 싶으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전략적인 접근도 필요하지 않을까. 왜 그만뒀을까요? 계속 다니. 실적 좀 압박이 있지 않았을까요? 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뭐 저희가 또 추측 가능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코멘트. 네, 관련해서 인사 담당자로서 코멘트를 드리자면 사실은 이거는 좀 예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단기적인 과욕이 이제 독을 불러온 사례인데요. 제가 당시에 그 협상의 상대인 인사 담당자였다면 저라면 회사에서는 기본 임금을 개런티드 임금을 200% 올리는 거는 굉장히 익셉셔널하기 때문에 회사도 부담이 되지만 본인한테도 분명히 부담이 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높은 성과를 낸 거에 대해서 인센티브로 이분이 원하는 것보다 원타임으로 드리는 인센티브 금액을 좀 높게 드리고 임금은 뭐 50% 이내에서 인상을 했다면 이분한테도 결국은
그 장기적으로 내지는 이직할 때 부담이 되는 상황은 아니실 거가 됐고요. 분명히 다음 이직하는 회사에서 대표님께서 부담스러워하신다는 그 말씀을 하신 배경에는 이분의 레퍼런스 체크가 같은 산업 내에서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또 산업 내 평판까지도 네.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겁니다. 네. 그분의 경우는 남편도 같은 영역에 있고 하니까 뭐 당연히 그런 또 사례가 있었네요. 뭐 어쨌거나 중요한 건 이제 회사가 나를 필요로 할 수 있게 장점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그런 어떤 실적이나 평가에 근거해서 과다한 연봉 협상은 좀 너무 단시간적으로 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좀 장기적으로 우리 지나고 보니까. 근데 뭐 그 포인트에는 저 같아도 한번 질러볼 것 같아요. 굉장히 성공적인 케이스고, 그렇죠. 네. 그리고 뭐 그분이 어려움을 겪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경우에는 또 더 잘 나갔을 수도 있겠죠. 사람 이름 모르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네. 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을 한번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희 이제 현장에서 많이 이제 보셨고 혹은 실제 이제 겪어보시기도 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 성공 사례, 실패 사례 그런 사례를 좀 들려주시면 우리 그 들으시는 분들께서 포인트를 좀 찝어 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우리 센터장님. 네, 제가 최근에 이제 들은 재밌는 실패 사례가 있어서 좀 공유를 하고 싶은데요. 재밌어야 됩니다. 네. 여기는 이제 한국의 굉장히 중견기업이었고 이제 그 팀 단위로 이제 그 사람을 고용을 하려고 하셨던 이제 케이스예요. 그래서 팀장이야 이제 한 5명 정도 되는 팀이 이제 프로젝트를 함께 운영할 수 있게끔 요즘엔 그렇게 팀 단위로 많이 움직이잖아요. 많이 고용을 네.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고용을 하려고 인터뷰를 하는 자리였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고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의사표현이 거의 있었기 때문에 좀 안심을 하셨는지 그 팀의 가장 막내인 사원급 직원이 인터뷰에서 연봉을 좀 과도하게 요구하기도 하고 또 이제 그것만 했을 때는 뭐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저 본인은 일을 할 때 뒤에 누가 어슬렁거리면은 신경이 쓰여서 일을 할 수가 없으니 나는 창가 자리에 뒤에 아무도 없는 그런 자리를 달라든가. 막내가. 네, 보통 창가 자리는 좀 높은 사람이 앉으죠. 그리고 이제 근무 시간도 이제 그 회사가 제공하지 않은 것들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요구사항이 많이 얘기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의사결정권자가 고용을 결정하는 결정권자가 염려가 된 거죠. 이 사람이 들어와서 굉장히 시끄럽겠다. 시끄러운 네. 굉장히 컴플레인이 많은 직원일 것 같다라는 염려가 들으셨대요. 연봉을 올리는 것은 문제가 안 됐지만. 그래서 팀장을 불러서 너 저 사원이 꼭 필요하니? 저 사원을 네가 꼭 데리고 와야 한다면 나는 너 팀 자체를 고용하지 않겠다. 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아니면 저 사원을 빼고 들어올 거면 내가 고용을 하겠다라고 결과 하셔가지고 궁금합니다. 어떻게 됐나요? 그래서 팀장이 이제 사원을 떼고 나머지 4명만 이제 조인을 하셨다고 해요. 막내 그래서 사원은 다른 데 가서 창가 있는 자리를 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어쨌든 본인의 이제 조건을 요구를 하는 것은 좋으나 그 요구를 당하는 사람 또 요구를 받는 사람들의 어떤 눈높이 그 사람들도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그 눈높이에 맞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요구사항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것은 들어가서 좀 얘기해도 됐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너무 많은 것을 이렇게 요구할 때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사례에서 살짝 궁금해지는 게 팀장이 왜 막내를 미리 불러다가 이렇게 교육을 시키지 않고 그랬을까? 혹시 진짜 데려가고 싶지 않아서 그냥 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그렇게 할지 몰라지 않았을까요? 진짜요? 네, 팀장도. 그랬을까요? 네, 그랬을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사실 요즘은 워낙 이 젊은 친구들이 요구하는 어떤 뭐 정도나 혹은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특이한 사례가 굉장히 많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세대에서 보면 혹은 저희 이제 관리자 입장에서 보면 정말 깜짝 놀라는 그런 케이스도 있긴 하는데 실제 그렇게 일이 벌어지기도 하네요. 팀 단위로 움직일 때는 당연히 그런 문제가 생길 것 같네요. 관련해서 우리 이은옥 이사님. 네. 저도 이제 최근에 정기 임금 인상 때 저희 회사에서 2분이
단체 임금 협상에 본인은 동의 못하겠다. 개별 협상을 해달라 해서 찾아오셨는데 두 분 중에 한 분, 성공한 분은 이제 개발자 포지션이셨어요. 이 마켓에서 굉장히 핫한 포지션이죠. 그런데 이제 그 중요한 글로벌 프로젝트를 당시에 진행을 하고 계셨고, 그래서 내부든 외부에서든 저희가 이분을 대체할 만한 인재를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개발자분들 중에 영어를 네이티브 수준으로 하는 분들은 굉장히 구하기가 힘든데 이분 그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본인 직무에 대해서 그 직무의 협회에서 아예 그 근거 임금, 평균 임금 데이터를 제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기꺼이 임금 협상에 응해드린 케이스였고, 다른 한 분은 좀 대체가 가능한 직종이셨어요. 관리직이셨는데 이제 제시한 성과 근거가 본인을 과대평가하거나 내지는 본인 팀의 다른 분들을 폄하하는 태도로 일관을 하셨고, 이제 협상 대화도 여러 번 했었는데 지속적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그 대화를 그건 협상이 하셨어요. 아닌데. 네, 협상이 그거는 아니었죠. 협상이 아니죠. 분노를 표출하는 건데. 이 협상이라는 거를 여러분께서는 상대방은 죽고 내가 사는 협상으로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상대방, 회사에서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회사에 이로운 사람인지를 설득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분 같은 경우는 그 협상에도 실패를 했지만 회사 경영진에게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를 남기게 된 상처뿐인 협상이 됐었습니다. 네. 아무도 지금 윈윈 이기지 않은. 그렇죠. 회사로서는 속아내야 될 직원을 인식하게 해서 결국은 퇴사를 했습니다. 몇 달 후에. 속아내야 되는 직원. 저는 사실 벤처기업에서 그 연봉 협상을 할 때 한번 임원으로 한 적이 있었는데, 벤처기업 같은 경우는 투자를 받아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이제 투자를 받은 투자사에서 저희가 계약 조건에 걸 때 그 직원들의 연봉의 레인지, 인상 폭을 정해놓기도 해요. 그래서 그 정도 이상이 되면 반드시 협의를 통해서 혹은 같이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자, 이런 조건들이 있어서 사실 오너라고 해도 마음껏 인상을 해줄 수는 없는 상황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걸 가지고 인상 요구를 하는 직원한테 나는 진짜 네가 최고라고 생각한다, 올려주고 싶다. 그러나 우리 회사의 사정상 이런 계약 조건들이 있어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득을 한번 해본 적은 있어요. 그래서 뭐 다양한 조직 혹은 그 환경에 따라서 협상의 내용이 좀 달라질 것 같긴 합니다. 자, 우리가 그 현장에서 이제 정말 센 언니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셨어요. 저희가 이제 뭐 시간이 많으면 사례 중심으로 훨씬 더 많이 이끌고 나가고 싶은데, 이 시점에서 언니들이 생각하는 꿀팁 좀 방출을 좀 요약 정리해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이제 연봉 협상에서 본인이 협상력을 이제 가지려면 본인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 가장 1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같이 일하고 싶은 그런 직원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또 같이 일하고 싶은 직원, 예를 들면 커뮤니케이션도 좋고, 그다음에 회사에도 충성된 것 같고, 그다음에 회사의 그 비전과 본인의 비전이 일치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본인의 어떤 요구사항을 요구를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 호소할 수 있는 그런 언어, 그리고 방식, 시기에 맞춰서 적절한 그 화법을 구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센터장님은 언제부터 이렇게 전략적인 접근에 대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몇 년 차 되니까 전략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던가요? 글쎄요. 몇 번 실패하고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네. 매번 성공할 수는 없죠, 사실. 네. 우리 윤호 의사님. 당연히 이제 임금 협상을 하려고 하면 본인의 몸값을 높이라는 거는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과를 내야 되고 회사에 필요한 존재로서 회사의 비전에 얼라인하는 거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전 퀘스천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관계 형성, 조직 내에서의 본인의 평판을 관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협상의 대화에서도 톤 앤 매너를 지키시는 거. 이 협상이라는 게 싸워서 이기는 목적이 아니라 회사와 상대방이 나의
존재 가치를 깨닫게 하는 기회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추가적인 스페셜한 협상을 하는데 상대방이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주신 거기 때문에 협상이 원만하게 되든 실패하든 이건 롱텀에서 이 회사에서 나의 존재를 어떻게 이미지 메이킹을 하느냐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실 때 항상 바쁘신데 뭐 제 제안으로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하다든지 시간 내주셔서 감사한다든지 그래서 이번 협상이 실패하더라도 나의 존재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회사에서 함께 가고 싶은 사람으로 자기에게 하는 기회로 활용을 울분을 하시라고. 토하지 말고. 예, 그렇죠? 맞습니다. 네, 울분을 토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대기업이나 글로벌 조직에서는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보다 인사 담당자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어떤 스페셜한 인상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에서 로컬의 지사장님 승인까지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내지는 글로벌 헤드들한테 각각 또 승인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HR에서 하는데요. 그 논리나 자료를 준비하는 게 HR이기 때문에 인사 담당자들이 오히려 좋은 인재라면 어떤 식으로 자료를 준비하라고 팁을 주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승인자들에게 이 사람을 좀 더 적극적으로 변호를 하고 이 사람은 꼭 지켜야 되니까 꼭 승인을 해달라고 더 노력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반대로 이 사람은 그냥 빨리 보내야겠다고 하면 되는 사람 그래서 최소한의 자료를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예. 진짜 좋은 꿀팁을 알려주셨네요. 저도 정말 그런 케이스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상이죠, 팀장, 인사 담당자 굉장히 중요하고 본인이 평소에 어떻게 관계 맺음을 했고 그들이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것이 사실 안 될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 아까 계속 평판 관리 막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언니들이 관리하는 혹시 뭐 노하우 같은 거 있으신가요? 평판 관리?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시간이나 에너지가 그 손해를 보더라도 손해가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를 도와주면 저 사람은 내일 나를 위해서 두 개를 도와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함께 협업할 때 좀 희생하거나 제가 뭐 이기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거, 회사 전체를 바라보고 회사의 성과에 내가 기여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 메이킹을 뭐 일부러 하는 건 아닌데 평소에 그 우러나는 그런 태도가 결국은 여기 다 성인이잖아요. 다 눈치 있는데 그걸 모를까요? 그런 것들 서로 가끔 눈치 없는 사람도 있긴 그러니까 하죠. 평소에 업무 하실 때 진정성을 가지고 타인을 배려하신다면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서도 어찌 보면 평판 관리를 위한 태도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코멘트가 될 수도 있겠네요. 우리 그 박 센터장님은 그 말씀하시는 중에 언급은 안 하셨지만 어떤 회사에 대한 충성심 이런 코멘트 가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평판 관리를 하는 어떤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충성심 뭐 관련해서. 네, 그렇죠. 회사가 나가고자 하는 방향 이런 것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말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이 일을 하라고 했는데 이게 내 일이 아닌 거를 알지만 회사가 이제 필요하고 되게 급한가 보다 받아들여주고 이런 것들 있죠.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도 남을 좀 배려해 준다면 본인이 좀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정선된 질문을 하고 이러한 깔끔한 일 처리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친절함, 따뜻함, 배려,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 단기간에는 이길 수 있지만 이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이 굉장히 사실 맞아요. 중요한 것 네, 같아요. 네, 같이 일하고 정서적으로도 좀 이렇게 같이 지지해주고 그리고 어려울 것 같으면 따뜻하게 해주고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대로 그대로 실천을 하셔서 센터장님 그 자리에 계시는. 네. 그러지 않았으면 아마 중간에서 속가 내짐을 당하는 그러셨겠죠. 어쨌든 오늘 굉장히 즐겁고 재밌는 여러 가지 꿀팁 많이 방출을 해 주셨고요. 이게 시간이 된다 그러면 저희 또 1시간 이상 이야기를 해도 끊임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은 노하우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오늘 세션 저희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질문이 있으신 분들
여러분들 저희 채팅창에 계속 질문 올려주시면 실시간으로 답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희가 기회를 잡아라 관련해서 20분 동안 또 토크쇼를 진행을 할 텐데요. 그때 다시 뵙도록 하고 이번 세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우리 두 분의 센 언니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